이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왔어요. 초범이다, 나이가 어리다, 반성한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해왔는데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쌤 그러면 네. 저희 묻지마 범죄를 이제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언제부터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 범죄다 말이죠. 따져보면 조사해보면 2000년에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강력범죄에 대해서 기사에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메이저 주요 언론들이 다 사용하니까 이건 다 검증되고 괜찮고 사용해도 좋은 용어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다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사실 그동안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될지 많은 학자들 또는 사회들, 세계들 각자가 좀 다양한 의견들을 보여왔어요. 어떤 곳에서는 그 근본에 있는 동기가 분노니까 네. 분노 범죄라고 부르자. 이러한 이제 주장들도 제기가 돼 왔고요. 네. 그 다음에 대상이 아무나니까 무차별 범죄라고 부르자. 실제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용어가 많이 써왔죠. 때로는 동기가 불분명하니까 무동기 범죄라고 부르자. 이런 주장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도 이 모든 범죄들을 다 포괄해주진 못하는 것 같고요.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이런 범죄들을 모두 조사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의견을 다 들은 이후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런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르자라고 공식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범죄. 동기가 예. 이상하다. 동기가 이상하다. 사실 정상동기 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이상할 것 같은데요, 쌤. 그렇죠. 예. 범죄는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원한이나 뭐 금전. 원한, 금품, 치정, 우리가 흔히 목도했던 일반적인 동기들이었죠. 그렇죠, 일반 동기.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동기와 다른 동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상 동기라고 부르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민상 씨 말씀하신 그 동기들의 이면에는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앞서 봤던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을 할 때도 다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상동기 폭행도 있고요. 이상동기 방화도 있고요.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는 다중살인, 매스머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중살인에 두드러진 다른 범죄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다중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셨고 알고 계신 건데 범행을 저지른 이후의 범인의 태도와 모습. 다른 안 도망가. 살인과 안 도망가죠. 순순히 포기한 체포되고. 예, 그냥 순순히 잡히고 가만히 있죠. 뭐 크게 대치했다거나 저항도 하지 않고. 경찰을 향해 숨거나 뭐 이게 몇 시간 아니고. 동안 뭐 인질 이런 건 그러네요. 없네. 배치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범죄 심리학 가르칠 때 범죄 심리의 기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범행을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할 것인가를 범죄자들은 생각을 한다. 또 다른 절반은 어떻게 하면 검거되지 않을까에 도망칠 방법. 네, 증거인멸하고 도주하고 은폐하고 알리바이 만들어내고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합리적인,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다중살인은 그 상식을 깨버리는 거죠. 이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치밀한 계획, 검색, 준비, 흉기 마련 다 합니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도주하겠다, 증거를 인멸하겠다, 숨겠다, 내가 범인이 아닌 것처럼 하겠다,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범행 자체가 이 범죄자들에게는 삶의 마지막 최후의 한 번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건 간에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불안과 공포의 확산, 확대 재생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아, 낯선 사람 무서워졌어. 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맞아요. 경계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마주친 낯선 사람에 대해서 흠칫 피하고 그러면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던지는 것을 받는 분들 그분들은 더 소외감, 고립감, 사회에 대한 분노
세상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분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 이것을 결국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조선하고 최원종 이런 사건들도 예. 다 그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더 크게 막 사람들 충격받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도 혹시 뭐 앞선 사건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시기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의심할 만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사건의 차이가 너무 크죠. 첫째, 동기가 조선은 분노입니다. 세상이 싫고 나만 불행하고 남들은 행복해 보이고 특히나 자기 또래의 남성들이 잘 나가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게 보기 싫었다. 아유, 비교된 얘기. 그런데 최원종, 서현역 사건의 범인의 동기는 망상이에요. 헛된 것을 보고 헛된 것을 생각한 겁니다. 실제하지 않은.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단 스토킹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죠? 장세가 다르고. 두 번째, 네. 두 사람이 성장해온 배경도 달라요. 성장. 우선 조선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청소년 범죄자였고 그런데 최원종은 오히려 촉망받던 엘리트였죠. 영재다라는 네. 그런 평가도 받았었고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서 원하던 학교에 진학이 안 되고 일반고에 가자 자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선 조선 같은 경우는 이 소년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위험성을 어린 나이에 예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최원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런 정신과적 질환 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네. 뭐 예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들의 범행 방법도 좀 달라요. 조선 같은 경우는 그가 그런 범행을 하리라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자기 혼자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을 했지만 최원종은 사전에 SNS에 막 올렸습니다. 그 전날 답사도 하고요. 자기는 누구냐? 어머. 뭐 상당히 긴 길이의 칼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배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난 가서 범행을 저지를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올려댔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유사하기도 하지만 차이점도 크죠. 특히나 동기, 성격, 성장 과정이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민상 씨가 질문하신 것처럼 모방범죄 아니냐, 보고 따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없는 각자가 다른 이유 양상 때문에 일어난 서로 다른 범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쌤 이런 사건이 특히 뭐 모두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이게 이런 사건들은 우리 옆 나라 일본에서 과거 좀 많이 보이던 사건이었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뭐 따라간다더니 야, 이런 범죄도 따라가나 요즘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진짜.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뭐 슈카 씨는 경제 상황을 들여다 보시니까 일본에서 일어난 현상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 보셨겠지만 범죄마저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도리마 범죄. 도리마 범죄라는 거 언제 나타났느냐? 한 40여 년 전부터 사실은 일본에서 그 야기가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도리마라는 용어는 일본의 과거의 요괴 중에서 길거리를 다니다가 자기랑 마주치는 사람에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재앙을 안기는 요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그걸 이제 도리모노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러한 연원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이런 범죄자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해서 거리의 악마, 도리마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본에서는 뭐 나타나다 말다 하다가요. 2008년에 또다시 사회 전체를 공포로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글이 올라왔네요. 네, 예고 이게 글이. 또 예고를 했을까요? 예고글이 올라왔어요. 그 전에. 네. 맙소사. 어머. 계속 시간대별로 올렸나 봐요. 차량을 몰고 일단 사람 많은 곳에 돌진해서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린 다음에 내려서 준비한 칼로 다시 막 찔러댔어요. 이 사람이요? 양복 저렇게 아, 근데 입고? 너무 유약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러게요. 결국 7명 사망, 10명 부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명동거리 같은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보세요. 근데 범인 뭐 흉악해 보입니까? 그냥 힘없이 잡히는. 또 저항 없이 그냥 잡힌 것 같아요. 예.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어머 어떻게 그렇죠. 안경 궁금한 학생같이 생긴. 그냥 이웃집에 사는 그냥 자취생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공부하다가 나온 거. 깜짝이야. 이 사람은 분노형이에요, 망상형이에요? 이 사람은 분노형이라고 볼 수 있죠. 분노형. 네, 왜냐하면